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매일 마시고 먹는 것들 속에 숨어있는 3가지 독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뇌 건강을 지키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55인 상호 씨는 평소 건강을 매우 챙기는 편입니다. 당뇨 예방을 위해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를 사용하고 무설탕 표시가 된 제품만 골라서 구매합니다. 어느 날 상호 씨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평소처럼 무설탕 커피 믹스를 마시고 있었는데 담당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 커피 믹스 영양 성분표 한번 보실까요? 상호 씨는 의아해하며 포장지를 뒤집어 봤습니다. 무설탕이라고 크게 써 있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 보시면 액상과당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설탕보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액상과당이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액상과당은 옥수수에서 추출한 시럽입니다. 설탕보다 훨씬 달고 가격도 저렴해서 많은 가공식품에 들어가죠. 문제는 이 액상과당이 혈당을 급격히 올린다는 겁니다. 의사는 상호 씨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액상과당은 간에서 바로 처리되면서 혈당을 급상승시킵니다. 이때 남은 당분이 지방으로 변하고 동시에 염증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염증 물질들이 뇌혈관을 손상시키고 결국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스턴 의대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를 하루 한 캔 이상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와 뇌졸중 위험이 3배나 높았습니다. 무설탕이라고 써 있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요. 정말 놀랍네요. 집으로 돌아온 상호 씨는 아내와 함께 냉장고와 식료품 저장고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놀랍게도 아이스크림, 탄산음료는 물론이고 건강 간식이라고 구매한 시리얼에도 액상과당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먹던 것들 대부분에 액상과당이 들어 있어요. 액상과당은 제조원가가 저렴하고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공식품 제조업체에서 사용합니다. 특히 무설탕이라고 표기된 제품들 중 상당수가 설탕 대신 액상과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커피나 음료에 시럽이나 설탕을 첨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탄산음료나 가당음료 대신 물이나 허브티를 마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당분이 필요할 때는 신선한 과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상호 씨 부부는 함께 음료 바꾸기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밋밋하게 느껴졌지만 점차 자연의 단맛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한 달 후 상호 씨는 오랜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삼겹살 직화구이와 양념갈비를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문득 의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 상호 씨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제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이것도 뇌 건강에 안 좋나요? 고온으로 음식을 조리할 때 생성되는 당독소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특히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단백질과 당분이 만나면 AGES라는 당독소가 생성되죠. 당독소가 뭔가요? 당독소는 Advanced Glycation and Products의 줄임말로 우리 몸에서 분해되거나 배출되지 않고 계속 쌓입니다. 이 물질들이 뇌신경에 염증을 일으키고 알츠하이머를 촉진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고기를 평생 포기해야 하나요?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리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당독소가 생성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온에서 조리할 때 단백질과 당분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 갈색으로 변하면서 당독소가 생성됩니다. 이 당독소들은 혈관벽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키고 뇌혈관까지 손상시킵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뇌를 검사해보면 정상인보다 당독소가 훨씬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뇌 조직의 염증과 손상 부위에서 높은 농도의 당독소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독소를 줄이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째, 잉여당을 만들지 않기 위해 당분 과잉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둘째, 삶기나 찜, 샤브샤브처럼 100도 이하에서 조리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호 씨는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앞으로 삼겹살 구워 먹는 대신 수육으로 해 먹어요. 처음엔 아쉬워하던 아내도 수육의 담백한 맛에 금세 만족했습니다. 쌈채소와 함께 먹으니 오히려 더 건강하고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상호 씨는 아침 식사를 하면서 평소처럼 식빵에 마가린을 발랐습니다. 그런데 문득 의사가 말한 세 번째 독소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병원에서 상호 씨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세 번째 독소는 뭔가요? 트랜스 지방입니다. 마가린이나 쇼트닝에 많이 들어있죠. 아, 제가 매일 아침마다 식빵에 발라 먹는 그 마가린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뇌 속 해마 기능을 떨어뜨리고 기억력을 손상시킵니다. 또한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 뇌혈관 질환 위험도 높입니다. 캘리포니아 의대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의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특히 단어 기억 능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마가린뿐만 아니라 과자, 케이크, 쿠키, 치킨, 감자튀김 같은 많은 가공식품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만들 때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하거나 고온에서 오래 가열하면 트랜스 지방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피할 수 있나요?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트랜스 지방 0g이라고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0.5g 미만일 때는 0g으로 표시할 수 있으니 원재료명도 함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상호 씨는 트랜스 지방을 피하는 세 가지 방법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마가린 대신 올리브유를 사용하기. 둘째, 튀김유를 재가열하지 않기. 셋째, 가공식품 섭취 최소화하기. 집에 돌아온 상호 씨는 냉장고에 있던 마가린을 버리고 올리브유를 꺼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신선한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어 먹으며 건강한 식단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상호 씨는 다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의사는 기억력 테스트 결과를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상호 씨, 지난번보다 점수가 많이 올랐네요. 무엇보다 집중력과 단어 기억 능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액상과당, 당독소, 트랜스 지방 이 세 가지를 피한 덕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독소들을 피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신 결과예요. 치매를 막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적인 습관입니다. 무설탕이라는 표시에 속지 말고 액상과당을 확인하세요. 고온 조리보다는 삶기와 찜 요리를 선택하세요. 마가린과 가공식품 대신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를 이용하세요. 상호 씨의 변화는 단순히 개인의 건강을 넘어서 가족 전체의 식습관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내도 함께 건강한 요리법을 배우고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음식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상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건강한 뇌를 유지하는 것이 이렇게 간단한 일이었다니. 복잡한 약물이나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지금까지 치매를 예방하는 세 가지 독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액상과당은 무설탕 제품에도 숨어 있으니 영양 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당독소는 고온 조리를 피하고 100도 이하에서 요리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가공식품을 피하고 자연 재료를 선택하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오늘의 선택이 당신의 내일을 기억하게 합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평생 건강한 뇌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뇌를 지키는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